오늘 우리 JYP가 한 4시 15분쯤 나가셔야 돼서 그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를 지금 독점적으로 잠시 좀 한 5분간 드릴까 해요. 네네. 그 통일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특검에서 압수수색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당 명부를 보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니까 청구하는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예. 건데 사실은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어요.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같이 앉아서 당원 명부와 통일교라든가 저는 여기 포함해서 신천지 명부도 마찬가지로 예. 봅니다. 이걸 가지고 대조를 해야 돼요. 누가 여기서 들어왔는 당원인가 대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검도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그냥 당원 명부 뺏어가는 것처럼 하면 이거 보수 결집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기적인 문제에서 저는 특검과 조금 생각이 다른 게 2021년 9월 즉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21년 9월 달에 예.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합니다. 예. 그전에는 당원 자격 요건이 3개월 동안 돈을 낸 당비를, 사람이었는데 한 달만 내면 되는 걸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당원 숫자가 13만 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급증하죠. 20만 명. 예, 20만 명이 38만에서 57만으로. 네, 57명까지 예. 57만 명까지 가는데 이게 홍준표가 2017년도에 될 때 17만 명, 18만 명이었어요. 두 배가 넘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누구에게 유리해지는가? 그 당시 언론에 보면 윤석열, 최재해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최재형한테 유리할 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때 신천지라든가 통일교에서 당원이 들어갔다. 이러면은 특정 종교에 의해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왜곡되는 겁니다.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이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나 떨어졌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어디 쑥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현재 통일교에서 그 윤영호 본부장의 수첩에서 그 뒷부분 2023년도 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2021년도 9월 그러니까 2차 8명에서 이제 4명으로 줄인 것과 4명에서 이제 1명으로 줄이는 이 과정 2차, 3차가 있잖아요. 8명에서 4명으로 줄일 때 그러니까 8명으로 줄여졌을 때와 4명으로 줄일 때 마지막 이제 당원 명부를 제시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한 달 사이에 2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38만에서 57만, 약 19만 몇천 명이 늘어났어요. 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그 앞쪽에 38만은요. 유구한 오랜 세월에 옛날 민정당 뭐 그 거슬러 가면 오래 사신 분은 자유당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홍준표한테 유리한 사람. 그렇죠. 그게 38만이 네. 있었는데 갑자기 20만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대합 빌딩 1층하고 7, 8, 9, 10, 11층을 썼는데 7층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관리한다라고 소문이 났고 11만 명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의 기재 누구다 하고 이제 유명하게 그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고 했던 것인데 한 달 사이에 아무리 이 당원 당규를 바꿨다고 해도 1,000원 한 번이라도 1,000원 낸 사람 바로 해준다라고 아무리 바꿨다고 해도 수십 년 동안 38만이었는데 갑자기 20만이 늘어났다. 그래서 저도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는 왜 그때 그걸 바꿨느냐. 그렇지.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느냐. 홍준표 후보가 일반 그렇죠. 약 10.6%를 이겼어요. 5대 5에서. 그런데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지면서 결과는 훨씬 진짜 졌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방에 역전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통진당 해산 사유가 두 개 합니까? 내란 음모, 예비 음모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당이 개입된 조작인데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추경호 지금 피의자로 피의자로 조사받는다잖아요. 당 지도부가 내란 관련돼서 혐의가 있다면은 통진당 사태하고 비슷해지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의 여론 조작과 더불어서 이 경선 과정에서의 특정 종교가 개입을 하고 여기에 특정 후보가 개입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게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통진당 해산 사유보다 이게 더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해산 사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당선 무효에서 397억 그동안 보전받은 걸 토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었던 가로수길 예화랑 양재동 그 비밀 사무실은 보시다시피 압수수색하고 그랬어도 이미
증거를 다 없앴어요. 예화랑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를 오래되지 없앤 않은 거예요. 빌딩을 완전히 예. 밀어서 이제 새로 지니까 아예 뭐 뭘 검증할 방식, 사람들만 입 다물고 있으면 뭐 방법이 없고요. 양재동도 벌써 이제 임대차 끝난 지가 이제 한참 되니까 그 사이에 뭐 다 이제 바뀌어서 없는 상태고, 서류상에서 뭐를 발견하지 않는 한 이 먼저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축이죠. 이 특검이 지금 통일교에서 뇌물 줬느냐 안 줬느냐, 또는 뭐 이 권성동 관련해서 당원을 모아줬느냐,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하시라는 더 측면에서 앞쪽부터 봐야 된다. 예, 앞쪽부터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 그러면은 윤석열이 경선 후보로 당선된 것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왜 그랬느냐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앞서 중요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 거의 20만 가까운 당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투표를 할 수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모두에게 투표할 그 자격까지 줘버린 거 어쨌건 아닙니까? 허들을 없애준 거죠. 모르고 없앴을까? 지금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이 전당대회가 히트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양두구육 아닙니까? 뭐 그런 네.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당원 명부를 캠프에 나눠주거든요. 근데 시군구 단위까지 확인해서 나누죠. 네. 그것도 깜짝 놀랐어. 우리는 안 그렇게 하거든요. 엑셀 시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 그다음에 지역구, 남녀 해서 자세히 그거를 소팅을 해서, 강혜경 씨 나중에 자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엑셀로 이렇게 공개하고 이름을 제출한 지워버렸습니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 언론에 보시면 이게 나와요. 전국에 253개 지역구잖아요. 그 중에서 그 126명의 지역 그 위원장들이 지역위원장들이? 윤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이거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명단에 김땡땡 신땡땡 이렇게 해서 받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우리 편이에요. 그럼 종로구 명단 줘보세요 하면 실제 실명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뒷번호 보면 다 알 수 있죠. 네, 뒷번호 보고 다 알 수 있죠. 사실상. 그러니까 주기는 성향 분석이 바로 돼버린다는 주기는 거죠. 그 0505 시작하는 안심번호로 줬잖아요. 예. 그런데 맞춰볼 수 이걸 있으니까. 딱 맞춰보면 그렇지. 실제 번호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건 그래서 진짜- 국민의힘이 지금 뭐 전당대회까지 겹쳐서 이거 야당 탄압이다 하면서 지금 거부하고 예, 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버틸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소상하게 어떤 점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고, 그거에 협조를 해야죠, 당연히. 그 제가 이제 네. 특검에 드리는 조언을, 특검이 잘 정당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조언을 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검도 설명도 제대로 해야 되고, 당원 명부 뺏어간다 이래버리면은 보수들이 막 결집하거든. 그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네. 같이 앉아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뺏어간다 이런 거는 보수뿐만 아니라 그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뭐 수사기관이 와서 당원 명부 뺏어간다, 요 문장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용납이 그러니까 안 그게 되는 아니다라는 부분이지. 부분을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거고, 지금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내란 특검, 이게 조은석 특검에서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영장에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뭐 계엄 해제 관련해서 방해했던 의혹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과 그 앞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혹은 그 이후의 전당대회 등에서의 뭐 신천지 혹은 통일교에서 집단 입당을 하여 가지고 이 선거 자체가 조작이 되는 것이라면 이건 뭐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죠. 예, 그 해산 얘기까지 지금 함께 했었고요. 4시 15분이 되어서 네. 우리 JYP를 짧게나마 바꿔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보니까 이게 뭐든 똑같아. 우리 기자들도 보면 마감 그때 각차 막 열일하는 거. 쓰거든. 네. 15분 정해지니까 마지막 5분을 불꽃을 태우는 영혼을 거잖아요. 불태우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JYP는 잠시 후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죠? 예. 어이구, 지금 그 뭐야, 수사 불만 부문 60대가 검찰 청사에서 흉기 난동했다고 뭐 속보가 아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참. 여이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여기 그러니까요. 한겨레를 빨리 오길 잘했는데. 보실 수도 있을 지금 뻔했네요. 이 뉴스를 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휴 이런 생각에.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하나 이제 그 김건희,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남부구치소 앞을 갔는데 이제 김건희가 출두하는 이제 호송차 나오는 예, 예. 이제 그 상황인데 세력이 정말로 없어요. 정말 극소수. 그렇구나. 한 10여 명이서 예전하고 이제 다르죠. 예. 예, 10여 명 정도고, 노래를 그 이승철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 그- 전번을 만나 그걸 계속 드러나요. 아수라. 이제 그 개사과 저 I Believe 이후에 이제 노래가 그걸로 바뀌었구나. 아 그쪽이 그럼 장르가 발라드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이거 허락은 받았나 모르겠네 예. 가수한테. 그래요. 이승철 씨가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예, 좀 알려드립니다 이승철님. 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좀 뉴스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신용환 교수께서도 오늘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고 김건희 씨는 특검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나오는데 오늘 어쨌건 특검이 보려고 했던 것은 앞서 얘기했던 통일교 그리고 건진을 통한 이 일종의 청탁 내용들 이걸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영장을 치면 계속 기각됐던 인물이 건진입니다. 그랬죠.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건진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어요. 포기했죠. 그렇다면 영장 발부를 용인하겠다는 예. 거고 본인이 출석조차 하지 않고 항변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법원이 그래도 기각해야 되겠네. 이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건 뭐 국면인 것 구속 같고요. 당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예. 지금까지는 열심히 했잖아요. 신병 확보 안 되려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었잖아요. 지금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씨한테만 육성 제시했겠습니까? 아니요. 건진한테도 김건희가 천수삼 잘 먹었다고 지금 하는 것 좀 들어봐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었다. 이걸 어떻게 끝까지 뚫고 그 관철시킬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빼박인데 본인이 일단 근데 남부지검에서 너무 수사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은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네, 아니에요. 뭐 이거 관봉권 띠지 얘기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 남부지검이 먼저 이 건진 관련 수사가 들어가고 나서 한동안 건진 뉴스밖에 안 나왔어요. 건진 발 뉴스. 근데 뭐가 진행된 건 없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해석이 좀 장 변호사님하고 다른데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입을 자물쇠를 담근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건진입니다. 그 많은 조사 뭐 여러 특검 다 예. 털어서 보면 내란 특검에서 일부 노상원 이런 사람들 조사 관계는 잘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잘 몰랐지만 모르죠.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제일 지퍼가 닫혀졌던 사람이 건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건진을 추사하면서 코바나 그리고 건진의 압수수색을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한 게 남부지검이죠. 예. 근데 수사 시작이 뭐였습니까? 김건희에 대한 선물 이런 게 아니라 퀸 비코인, 소위 용사마 그렇죠. 코인, 코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성땡 거기에 노또 누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구속이 됐다가 벌써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런 걸 다 외우고 살아요? 아니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고 진짜 저도 엄청나지 생각하고 않습니까? 이 있었어요. 정보량이. 숫자까지. 아니 그 퀸비코인이 이제 너무 이상하고 그 주범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피해 본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제보가 와서 자세히 사건 기록하고 이런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압수수색할 때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야 남부지검 그렇지. 잘한다 막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고 네. 코바나까지 막 하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건진 법당 16평 바로 비밀의 공간을 약간 안 받지. 반지하처럼 어. 주차하고 올라가는 이렇게 주차하고 올라갈 때 계단 있잖아요. 그 옆에 비밀의 방 작은 방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어요. 그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 아미테마스인가 놓쳤죠. 뭐 일본 그다음에 나오는 아라테마스 거. 그거는 이제 2층에 그 법당 뒤에 있는 건데 이게 작은 방이 아니에요. 평수로 한 16평 되는 큰 방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걸 다 놓친 거예요. 봐준 거죠. 봐줄 결심, 뭐 버릴 결심을 해준 거죠. 그럼 관봉권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여러 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적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애초부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속은 거죠. 왜 그렇지. 추적을 못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일종의 띠지만 로또 번호 같은 있었으면. 건데 그러면 왜 이걸 없앴을까? 기를 수가 없었을까? 만약에요. 관봉권이 검찰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의심을 품게 자기들이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건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집사 하는데 가장 큰 집사라고 한다면 저는 건진이다. 좀 더 리얼하게 보면 경제 공동체 가장 많이 이 김건희 패밀리랑 같이 해먹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건진 관련 보도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건진이 가장 많이 노출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건 뭐만 하면 건진이 있거든. 그래서 건진에 관련돼서는 뭐가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진행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관봉권만 해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압수수색 때 사람들의 눈을 확 사로잡았던 거거든. 그리고 관봉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기관이 빤하고 뭐 특활비 쓰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데 뭐 그게 종교들이 보통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절대 양보 못하는 게 건진이 관봉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런 어떤 기관이나 누군가한테 받았다는 것일 텐데 그 추적이 안 된다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한 넉 달 동안 몰랐던 거예요. 띠지가 사라지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 남부지검이 그래서 의심스럽다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그 것이고. 의심의 핵심 중에 이 퀸비 코인이 걸린 게 최근이 아니에요. 작년 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돼서야 이제 수사를 했으니까 최하 6개월 넘게를 봐주다가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처음에는 막 박수를 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썰도 있잖아요. 제가 오히려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 역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진이 VIP 고객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검찰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거 건진이 아닌가. 가장 유명했던 거는 출발이 그 검찰의 인사를 맞추는 것 때문에 유명해졌고 그렇구나. 검찰의 일종의 팬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 거죠. 그 얘기는 많이 하죠. 예, 많이 네. 나왔던 공개된 에피소드 중에 그게 있잖아요. 누가 이제 좌천이 돼. 근데 어디 울산 어디 가서 좀 처박혀 있어. 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영전이 돼서 오고 이런 거를 맞추는 바람에 인사처리면 줄을 섰다 이 얘기잖아요. 예. 아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진의 VIP 고객들이 검찰의 누군가 혹은 검찰 가족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진짜 검찰은 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없애달라고 그냥 아예 그냥 소리 지르는 거 법사 찾아가면 되게 내밀한 얘기를 하잖아요. 쟤는 그리고 견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고객들이 다 그랬으면 정보가 얼마나 또 취합이 됐겠어요. 그리고 아킬레스건은 얼마나 이 사람으로서는 쥐고 있는 셈이었겠어요.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웠던 걸로 보이죠. 관본건도요. 정말 압수수색은 작년 12월에 됐던 거예요. 언론에 나온 게 4월이란 말이에요. 예, 그때까지 함구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네들 띠지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특검 발족할 것 같으니까 더는 안 되니까 들킬 것 같으니까 아 우리 사실 관본권 압수했다라고 흘린 게 아닌가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건진에 약합니까? 아니 그 제가 의견이 다르다는 게 뭐였었냐면 아까 건진이 이제 지금 포기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포자기다 지금 이제 이렇게 포기하지 하신 않았다. 거잖아요.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럼 구속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야, 끝까지 그냥 자기는 왜냐하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 나가서 자기가 어떤 발언하면 거짓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걸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어차피 소용없다. 구속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법정 가서도 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죠. 지금 주목해서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언론에 보면 건진의 측근 이모 씨가 구속돼 있다 이렇게 나오죠. 구속 기소돼. 예. 이성배 씨예요. 이성배. 소위 이제 우리가 비유하자면 찍새와 딱새가 있잖아요. 20여 년을 찍새와 일종의 딱새로 찍새의 역할로 이제 기업에서 이권 같은 걸 이제 어. 물어오고 그 어떤 이권 청탁 이런 것들을 건진과 같이 이제 하고 한 그 사람으로 일종의 건진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부름을 많이 했다 그랬죠. 예. 우리는 건진이 타고 간 차가 아크로비스타를 몇 날 몇 시에 드나들 이것만 보지만 심부름할 사람은 많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구속 기소가 이미 돼 있을까를 보시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미 건진은 상당 부분 이제 객관적 자료는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혐의가 확보가 됐다. 그러니 건진이 이제 와서 자기가 실질심사 가서 해봤자 거짓말하는 게 소용없구나. 언론으로 통해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고 가서 그때 가서 또 하겠다. 받든지 뭘 하자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구속 상태에서도 또 무언가를 도모할지 모른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이 되면 이 사람의 어떤 진술 방향이나 태도가 달라질까라는 그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부인한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윤석열, 김건희 만큼이나 건진이 이제 굉장히 경제 공동체로 같이 묶여 있어서 그들이 줄줄 불지 않으면 건진이 먼저 잘 불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잃어버렸다, 뭐 샤넬백을 뭐다 분실했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 기조를 거의 유지할 것 같다. 그렇군요.